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꽂아두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불난 건가 하고 놀라서 일어나 보니 휴대폰이 너무 뜨거운 상태였고 충전기 선이 살짝 그을려 있는 거예요. 정말 시겁했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휴대폰 배터리로 낭패를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디지털 라이프를 돕는 디지털 담당 노후 코디네이터 최하은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사용 많이 어려우시죠? 특히 배터리 문제 정말 쏙 터지죠. 분명 아침에 100%였는데 점심도 안 됐는데 30%? 혹시 하루에도 몇 번씩 충전하고 계신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배터리는 금방 닳고 이거 혹시 내 폰이 고장난 건가? 이제 휴대폰을 교체해야 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드시죠? 아니에요. 고장 아니고요. 휴대폰 바꾸실 필요도 없습니다. 설정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배터리 소모를 줄이고 수명은 2배 이상 늘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꿀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별도 앱 설치도 필요 없고 복잡한 설정도 없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따라하셔도 휴대폰 앞으로 2년을 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바꿔볼까요? 솔직히 예전엔요, 배터리 빨리 닳으면 그냥 폰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외출도 안 하고 유튜브도 잠깐 봤을 뿐인데 점심 전에 배터리가 40% 아래로 떨어진다. 뭔가가 뒤에서 몰래 돌고 있구나 직감이 왔죠. 그래서 찾아봤어요. 제가 평소에 안 쓰는 기능들 중에서 혼자 돌아가면서 배터리를 잡아먹는 주범들이 뭔지. 첫 번째는 구글 블루투스 자동 검색이에요. 이건 내가 블루투스를 켜지 않아도 구글이 근처에 있는 디바이스를 자동으로 스캔하는 기능이에요. 제가 블루투스 이어폰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설정 들어가 보니까 이 기능이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꺼봤어요. 설정 위치 서비스, 블루투스 검색. 이걸 끔으로 바꿨어요. 이거 하나만 껐는데요. 체감상 배터리 유지력이 3시간에서 4시간은 늘어난 느낌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두 번째는 삼성 주변기기 자동 검색이에요. 삼성폰 쓰는 분들 혹시 이 기능 켜져 있는지도 모르고 계셨죠? 이건 근처에 있는 갤럭시 워치, 버즈 같은 기기들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인데요. 저는 워치도 없고 버즈도 없거든요. 근데 이 기능이 항상 켜져서 주변을 스캔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껐어요. 설정 유용한 기능 주변기기 자동 검색. 여기서 스위치를 비활성화했습니다. 정말 안 쓰는 기능인데 계속 켜져 있었다니 좀 억울하더라고요. 만약 사용 중인 스마트폰이 삼성폰이 아닌 경우에는 삼성 주변기기 자동 검색 기능이 애초에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기능은 건너뛰고 본인 스마트폰 제조사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안을 확인해 보세요. 삼성폰이 아닌 경우 확인해야 할 설정 2가지. 첫째, 제조사 고유의 주변기기 탐색 기능. 삼성 외에도 LG, 샤오미, 오포, 비보, 모토로라, 소니 등 일부 제조사는 자체적인 주변기기 탐색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다를 수 있지만 대개 다음과 같은 메뉴 안에 숨어 있어요. 설정 블루투스 고급 설정 또는 설정 연결된 기기 검색 또는 설정 연결 고급 연결 설정 등 이런 메뉴 안에 자동으로 주변 기기 검색, 근처 디바이스 자동 감지, 스마트 디바이스 자동 연결 같은 항목이 있다면 꺼주세요. 둘째, 구글 니얼바이 쉐어 또는 패스트 페어 끄기. 삼성 외 기기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배터리 소모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블루투스 와이파이 위치를 계속 켜두고 기기를 탐색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어요. 설정 구글 기기 연결, 니얼바이 쉐어. 이 기능 꺼주기. 설정 블루투스, 패스트 페어 기능. 자동 검색 기능이 있다면 비활성화. 마지막은 의외였어요. 기본 인쇄 서비스라는 건데요. 이 기능은 와이파이 또는 네트워크 프린터를 자동 검색해서 연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에요.
하지만 평소에 인쇄 기능을 자주 쓰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배터리 소모 및 불필요한 백그라운드 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린터 연결도 안 하고 사는 저에게 이게 왜 항상 활성화돼 있었는지, 기본 인쇄 서비스가 켜져 있으면 와이파이 프린터를 찾느라 폰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대요. 이렇게 껐어요. 설정 연결, 기타 연결 설정, 기본 인쇄 서비스. 여기서 비활성화. 이 세 가지를 다 끄고 나니까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2번씩 하던 충전이 한 번이면 충분해졌어요. 솔직히 우리가 하루 종일 게임하거나 영상 보진 않잖아요. 근데도 배터리가 유독 빨리 닳는다면 이런 숨은 설정들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폰이 하는 몰래 작업만 줄여줘도 배터리 수명과 스트레스가 확 줄어드니까요. 다음은 저희 고객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김미정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건 제 스마트폰에서 벌어진 너무나 황당하고도 무서운 경험 때문이에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손주 얼굴 영상통화하는 정도만 쓰는 평범한 시니어인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TV 리모컨이 자꾸 연결됐다는 메시지, 그리고 근처에서 누가 프린터를 켜면 새 프린터를 찾았습니다. 이런 문구가 계속 떴어요. 처음에는 별 신경 안 썼는데요. 이상하게 집에 없는 기기 이름들이 계속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어떤 날은 누가 제 폰에 몰래 들어와 있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 정도로 불쾌했죠. 급기야는 제 핸드폰에서 연결된 적 없는 블루투스 스피커 소리로 뉴스가 흘러나왔고, 저는 깜짝 놀라 그날 밤에 폰을 껐다 켰다를 반복했어요. 내가 뭘 잘못 만졌나? 아니면 누가 해킹한 건가? 너무 무섭고 불안해서 딸에게 전화했더니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기본 인쇄 서비스 같은 기능이 자동으로 켜져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그거 꺼보자. 그래서 설정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정말로 기본 인쇄 서비스가 켜져 있었고, 블루투스, 와이파이 탐색 기능도 전부 켜져 있었더라고요. 이걸 다 껐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는 그런 이상한 메시지가 안 뜨는 거예요. 저는 스마트폰을 잘 몰라서 항상 괜히 건드리면 큰일 날까봐 겁을 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필요 없는 기능은 끄는 게 나를 보호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같은 나이대 어르신들 중에 저 같은 경험하신 분 정말 많을 거예요. 혹시라도 요상한 연결 메시지, 모르는 기기 이름 보이면 겁먹지 마시고 설정 들어가서 기본 인쇄 서비스 확인해 보세요. 스마트폰은 나를 불편하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조금씩 저도 디지털 기기랑 친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미정 어르신 소중한 사연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키는 또 다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핸드폰을 밤마다 그냥 충전기에 꽂아놓고 잤어요. 자다가 충전기 뺐다 꽂았다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아침까지 꽂아두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배터리가 점점 이상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100%까지 금방 충전되는데 막상 쓰면 30분도 안 돼서 꺼지는 거예요. 이거 고장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배터리 수명이 줄어든 거였어요. 배터리는 충전이 꽉 찬 상태로 너무 오래 유지되면 안 좋대요. 그러니까 100% 꽉 찬 상태로 몇 시간씩 방치하면 안에서 열이 생기고 배터리 속 성분들이 점점 약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밤새 충전하면 충전이 끝나도 조금씩 전기가 계속 들어가요. 이게 잔열 충전이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작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배터리의 수명을 확 깎아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바꾼 습관, 바로 배터리 보호 설정.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알게 된 기능이 있어요. 스마트폰 안에 배터리 보호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걸 켜두면 100%까지 충전되는 게 아니라 딱 85%까지만 충전되게 돼요. 아니 85%면 너무 빨리 닿는 거 아냐?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써보니까 충분히 하루 쓸 만큼 충전되고 배터리 수명은 훨씬 오래 가더라고요. 설정하는 방법도 아주 쉬워요. 핸드폰에서 설정을 누르시고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를 눌러주세요.
배터리를 누르고 오른쪽 위에 점 3개 더보기를 누르면 배터리 설정 혹은 배터리 보호 설정이 나와요. 거기서 기본 또는 배터리 보호 온 이런 걸 켜주시면 끝이에요. 이것은 삼성폰 기준이고 제조사에 따라 위치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 기능을 켜두면 이런 점이 좋아요. 밤새 충전해도 자동으로 85%에서 멈춤. 열이 덜 나고 폰이 뜨거워지지 않음. 1년에서 2년 지나도 배터리 성능이 그대로 유지. 배터리 교체 비용 절약. 요즘은 배터리 교체가 10만 원 넘기도 해요. 솔직히 요즘 배터리 빨리 닳으면 정말 불편해요. 버스 타고 나가다가 폰 꺼지면 카카오톡도 안 되고 전화도 못 받고. 그래서 저는 꼭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밤새 충전하는 습관 꼭 고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보호 기능은 꼭 켜두세요. 다음은 실제로 이 기능 덕분에 배터리 걱정 없이 하루를 편하게 보내신 분의 사연을 들어볼 거예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70세 김명순입니다. 스마트폰은 65세쯤 처음 사서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려워서 애들한테 물어가며 쓰다가 요즘은 사진도 찍고 유튜브도 보고 참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겨울 정말 아찔한 일이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꽂아두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불 난 건가 하고 놀라서 일어나 보니 휴대폰이 너무 뜨거운 상태였고 충전기 선이 살짝 그을려 있는 거예요. 정말 시겁했죠. 그날 이후로는 불안해서 밤에 충전도 못하겠고 핸드폰을 만지는 것 자체가 무서워졌어요. 그 일을 손자한테 말했더니 손자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할머니, 밤새 충전하면 안 돼요. 배터리도 망가지고 열도 나요. 그리고는 제 폰에 배터리 보호 설정을 해줬어요. 85%까지만 충전되게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이래요. 85%면 하루 종일 못 쓰는 거 아냐? 했더니 막상 하루 써보니까 문자도 보내고 유튜브도 보고 손녀랑 영상통화도 하고 충분하더라고요. 무엇보다 핸드폰이 이상하게 덜 뜨거워지고 충전도 훨씬 오래 가는 걸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는 절대 밤에 충전 안 하고 자기 전에 85%까지만 딱 충전해둬요. 지금은 충전기 선도 바꾸고 스마트폰도 마음 편하게 잘 쓰고 있답니다. 혹시 저처럼 밤새 충전하면 편하니까 하시는 분 계시면 꼭 배터리 보호 설정해두세요. 진짜로 위험할 수 있어요. 저처럼 겁나는 일 겪기 전에요. 김명순 어르신.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지만 잘 대처하셔서 다행입니다. 어르신들 주무실 때 충전기 반드시 뽑고 주무시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 주제는 꼭 배워서 일상이 훨씬 편해진 기능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요즘 스마트폰이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못 따라가는 게 문제지요. 그런데 가만 보면 꼭 필요한 기능만 잘 써도 정말 편하더라고요. 처음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보다 보면 그냥 뒤로 가기 버튼만 누르면 다 꺼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뒤로 가기를 눌러도 사실 앱이 계속 켜져 있어서 나도 모르게 배터리도 줄고 데이터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운 게 앱 완전 종료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화면 아래 세로 줄 3개 아이콘 최근 앱 버튼을 누르면 지금 열려있는 앱들이 주르륵 뜨죠? 거기서 손가락으로 위로 쓱 밀면 앱이 꺼져요. 전부 종료하고 싶으면 하단에 모두 닫기 버튼도 있어요. 이걸 하고 나니까요. 배터리가 훨씬 오래 가고 핸드폰이 덜 느려져요. 아, 나도 이제 스마트폰 좀 쓴다 싶은 순간이었죠. 그리고 제일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문자나 뉴스 볼 때 글자가 너무 작아서 돋보기를 꺼내야 할 때예요. 근데 알고 보니 글자 크기 조절도 한 방에 되더라고요. 설정 앱 톱니바퀴 모양, 디스플레이 글자 크기 및 스타일. 여기서 글자 크기 바를 오른쪽으로 쓱 밀면 글자가 커집니다. 저는 지금 2번째 큰 단계로 설정해 놨는데 안경 안 쓰고도 대부분 잘 보여요.
눈이 편하니까 피로도 덜하고요. 또 하나 화면 자동 꺼짐 시간 조절 기능인데 휴대폰 사용 중에 중간에 꺼지면 답답하죠. 이 기능은 정말 유용해요. 글씨 읽고 있는데 화면이 꺼져서 다시 켜야 하고 유튜브 보다가 살짝 손 놓으면 꺼져버리고 짜증날 때 많았죠? 그래서 화면이 너무 빨리 꺼지는 걸 방지하려고 자동 꺼짐 시간을 조절해 놨어요. 설정 디스플레이 화면 꺼짐 시간. 여기서 30초, 1분, 2분, 10분까지 조절 가능. 저는 2분으로 해놨어요. 짧으면 너무 자주 켜야 하고 길면 배터리가 금방 닳거든요. 딱 적당한 시간이에요. 이 작은 설정 하나로도 내가 스마트폰을 조종하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마지막 팁입니다. 요즘은 손전등도 조절이 돼요. 그전엔 그냥 켜고 끄는 정도만 알았는데 이제는 밝기까지 조절할 수 있어요.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손전등 아이콘이 있죠? 그걸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밝기 조절 바가 나오는데 여기서 4단계 정도로 밝기 조절이 가능해요. 저는 밤에 화장실 갈 때는 약하게, 밖에서 가방 안을 찾을 땐 최대로 켜요. 작은 기능 같지만 눈부심 없이 조용히 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복잡한 기능은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쓰는 기능 하나하나가 편안하면 그게 기술이고 그게 행복입니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앱이 아니라 더 편한 사용법 아닐까요? 이 4가지 팁 꼭 기억해 두셨다가 오늘 한번 스마트폰 열고 직접 해보세요. 하루가 훨씬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 마지막 고객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72살 이은자라고 해요. 사실 저는 스마트폰을 그냥 전화, 문자만 하는 용도로만 썼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유튜브 봐봐요 하면 겁이 났어요. 괜히 잘못 눌러서 고장이라도 내면 어쩌나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단체 카톡방에서 여행 사진이랑 손주 사진을 막 올리는데 저만 어떻게 보는 거야? 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이제는 좀 배워야겠다 마음 먹었어요. 문제는 배터리였어요. 아침에 100%였던 게 점심 지나면 20% 밑으로 떨어지고 마트에서 계산하려고 QR코드 켜면 꺼져버리는 거예요. 휴대폰이 낡은 줄 알았어요. 새로 살까 고민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노인시대 행복카페에서 핸드폰 숨은 기능만 꺼도 배터리가 2배로 간다는 게시글을 봤어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죠. 내가 뭘 잘못 쓴다고 싶었거든요. 근데 알려준 대로 따라해봤어요. 구글 주변기기 검색 끄고 기본 인쇄 서비스 끄고 안 쓰는 앱들 전부 닫았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다음날 하루 종일 써도 배터리가 60%나 남아있더라고요. 그때 너무 신기해서 바로 손주한테 자랑했어요. 할미도 이제 기술 좀 안다 하면서요. 그 뒤로는 글자 크기 키우기, 손전등 밝기 조절, 화면 꺼짐 시간 늘리기 이런 것도 하나씩 배웠어요. 처음엔 어렵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손가락이 기억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어요. 스마트폰이 두렵지 않고 나도 배워서 쓸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친구들이 폰이 자꾸 꺼져 하면 제가 알려줘요. 그거 설정 들어가서 토끼바퀴 눌러봐. 거기서 주변기기 꺼. 이렇게요. 배터리도 오래가고 화면도 잘 보이고 이제는 뉴스도 보고 손주 얼굴도 매일 봐요. 스마트폰이 이렇게 고마운 친구가 될 줄은 몰랐어요. 이은자 어르신의 사연 정말 공감돼요. 스마트폰 하나로도 이렇게 답답할 수 있다는 걸 주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모른다고 하면 괜히 눈치 보이고 가족들한테 몇 번 물어보다 보면 에이 그냥 쓰지 마요. 이런 말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포기하게 되시고요. 하지만 디지털도 결국 생활이에요. 꼭 전문가처럼 다룰 필요는 없어요. 내가 자주 쓰는 기능 하나만이라도 천천히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나도 이거 할 수 있네 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본 인쇄 서비스를 꺼주는 것처럼
사소해 보이지만 꼭 필요한 기능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사용법 계속해서 천천히 같이 배워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스마트폰 설정들 전부 해보셨나요? 사실 한 번만 설정해 두면 그 다음부터는 손댈 일도 없어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10분이 앞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덜어줄지 직접 느껴보시게 될 거예요. 혹시 아직 못하신 분도 걱정 마세요. 지금 이 영상 다시 보시면서 하나씩 천천히 따라 하셔도 돼요. 스마트폰은 나이 드신 분들도 충분히 잘 쓰실 수 있어요. 작은 설정 하나가 일상의 편안함으로 이어지니까요. 혹시라도 우리 엄마, 아빠는 설정 못하실 텐데 걱정되는 자녀분들도 꼭 영상 공유해 주세요. 함께 바꾸면 훨씬 빠르니까요. 디지털 세상, 우리 어르신들도 뒤처지지 않게 저 최하은 코디네이터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많이 반복해서 들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함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노인시대는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을 위한 삶의 동반자이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건강, 재무, 인간관계, 심리까지 노후의 삶에 꼭 필요한 주제들을 저희 노후 코디네이터가 함께 연구하고 상담해 드리고 있어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 내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요. 아래 댓글 게시판에 무료 상담이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노후 코디네이터들이 언제든 곁에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지금 이 순간에도 든든한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노인시대 디지털 취미 코디네이터 최하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